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림 그릴 때 실제로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작가님들 머릿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사실 증명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의 생각이라고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JTBC였나요? 거기서 하는 미술에 관련한 예능을 봤어요. 그거를 보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작가의 입장에서는 조금 뭐랄까 좀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유명한 작가들의 도슨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이런 일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음, 물론 관심이 있는 경우에 읽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는 그림 자체에다가 몰두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인제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감정을 지녔을까. 특히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장르니까 꼭 추상화가 아니더라도 그림을 그리면서 이 작가가 그렸을 때 그런 느낌이 저는 느낌에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작가들인 경우에는 해석이 붙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작가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뭐랄까 좀 첨삭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오늘은 이거 영상을 찍는데 앞에다가 쓸 게 별로 없네요. 그래도 조금 써볼까요? 어, 저는 이번에 김한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패널들이 얘기를 하는 게 가난에서 나온 그런 좋은 작품들 해가지고 하는데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제가 사실 선생님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하겠지만 하여튼 패널들의 생각이 뭔가 어, 가난에 굉장히 꽂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 선생님들을 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난해야 예술이 잘 나온다. 저도 귀에 인이 박히게 들었던 얘기인데 젊은 나이에 너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림이 그려지겠냐 이런 얘기를 강남의 한 수백억 부자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난해야지 예술이 잘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실제로 고흐한테 가서 야 당신이 지금 세계적인 예술가가 된 거는 당신이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이야라고 하면은 고흐가 그 사람의 남은 그러니까 귀마저 이렇게 물어 뜯을 거라고 그랬죠. 가난해야 예술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소말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림을 제일 잘 그려야겠죠. 아니면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여기 이제 태어나자마자 막 총칼이 난무하고 병균에 득실득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소말리아 한 6살짜리 애가 들으면은 코웃음을 치겠죠. 가나니아 작품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소말리아에서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유명한 작가들의 거의 90% 이상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굉장히 잘 살았어요. 음. 제가 누구를 꼭 집어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근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의 옛날에 1세대 유명하신 선생님들 보면은 일대기가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디 전라도 어디 분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동경대 유학을 다녀왔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정도면은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살지 않으면 미술 시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술 작가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가가지고 이제 잘 되는 작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술은 국력하고 약간 비례해서 간다라고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미술뿐만이 아니라 BTS도 사실 이렇게 뜨고 우리나라 케이팝이 뜬 것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의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작가의 스토리 그리고 이제 스토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위인전 같은 것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약간은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 그렇게 뭔가 좀 실제적인 얘기랑은 조금 비껴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는 아니고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그 굉장한 영화계의 거장 피치콕 감독이 있었어요. 피치콕 감독이 자, 손녀의 숙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손녀의 숙제가 있었는데 마침 그 영화가 피치콕의 영화였대요. 그래서 손녀의 숙제를 아니 피치콕 감독이면은 얼마나 그 숙제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피치콕 감독이 손녀의 숙제를 가지고 이렇게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거는 틀렸다. 이 얘기는 틀렸다. 히치콕 감독은 이러한 생각으로 이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하고 많은 경우라고 하면 뭐 제가 모든 거를 또 증명해낼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인이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능 지문을 봤었을 때 정답이 이건데 시인이 봤을 때는 정답이 아닌 경우들도 덜어 있었다라고 하죠. 네. 이런 뜻이 아닌데? 라고 하는데 정답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술 작품들 같은 경우에 작가가 실제로 그거를 그리면서 생각을 하거나 의도를 했던 거랑 다르게 읽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예술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저도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가끔씩 영화 리뷰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양한 해석,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 미술 작품, 뭐 예술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 있고 그러는 게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그 작가가 의도한 거랑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자,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물어보죠. 아, 그럼 내가 틀린 의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작가님 이 작품을 그렸을 때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아주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림을 그렸을 때 내가 가난하다라고 하면은 계속 가난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림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 시대에는 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대기를 얘기를 했었을 때 뭐 몇 년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뭔가 사람이 그 몇 년 동안 그거에만 심취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몇 년이라고 하면 되게 짧아 보이잖아요. 그냥 지나간 얘기로. 뭐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역사를 얘기를 했을 때도 50년 정도 되면은 되게 짧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어떤 데에다가 이렇게 충성을 바쳤는데 이제 중국의 패권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막 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몇십 년 차이잖아요. 야, 몇십 년 후면은 그게 바뀔 텐데 왜 안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몇십 년이라는 게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식창을 봤을 때 이거를 길게 보면은 쉬운데 그냥 하루에 몇 시간만 보더라도 이거 왜 이렇게 안 오르지? 며칠 동안 기다리면서 이거 왜 이렇게 안 오르지? 그리고 긴 역사를 봤었을 때 야, 몇 년만 조금 허리띠 졸라매고 조금 뭐 이렇게 굶으면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틀만 굶어도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뭐 실제적으로 하루만 굶어도 거의 뭐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잠도 하루 이틀만 못 자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남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3일에 한 번씩 잤는데 이런 얘기도 그럴듯한데 그럴 수 있지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가가 하는 얘기가 작가의 의도를 들었어요. 근데 되게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재미도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뭔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이렇게 성인들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라든가 모하메드라든가 아니면 부처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갔지만 돌아가시자마자 얘기들이 다 와전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죠. 네.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생명력이 길긴 해요. 다양한 해석을 해 가지고 이게 맞다 저렇게 맞다라고 해 가지고 아마 지금 다시 오면은 "야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성인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작품을 그렸을 때 한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그 뭐 글을 읽거나 뭐 작가 노트를 읽거나 심지어는 그 작가가 직접 얘기를 해 줬던 거라고 할지라도 그게 실제 그림을 그렸을 때 생각이랑은 좀 다른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유튜브에서 많은 얘기를 풀어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예, 그래서 약간 훈련이 되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사람들한테 와닿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을 그렸을 때 뭐 거창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사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거창한 뭐 기업 이념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사기꾼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거창한 막 이렇게 뭔가 하고, 그리고 무능한 리더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대 담론만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아주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요. 디테일한 것들에서 그런 것들을 다 신경을 쓰는 게 사실은 좋은 리더나 좋은 사업가고, 사실 그게 어렵죠. 네. 그래서 뭐든지 파고 들어가면은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부에 얘기했었을 때는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되니까, 그게 실제로 작가가 실제로 풀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의 생각이랑 다른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아, 나도 저런 생각을 하고 그리면은 저런 그림이 나오나? 라고 생각했을 때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뭐 또 좀 다른 얘기로 주식 방송을 봤었을 때 주식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종목을 찍어주거나 뭐 종목을 찍어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죠. 근데 오히려 종목 찍어주는 경우에는 약간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종목을 찍어주지도 않고 향후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전망 같은 거, 정확한 전망도 안 하고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딱딱딱딱딱 와닿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얘기의 99%가 투자 마인드에 대한 얘기예요. 투자 마인드에 대한 얘기가 거의 99%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야 종목이나 찍어주고 저거 언제 올라갈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나 해주는데, 근데 사실 진짜 전문가들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빙빙 돌려서 하는 투자 마인드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채널에 얘기하는 것도 쟤는 왜 이렇게 그림 얘기는 안 하고 뜬구름 잡는 헛소리만 하고 앉아있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릴 때 하는 생각이 약간 그러한 아주 다방면의 그런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그들의 사정이라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진짜 투자는 한 1년 뒤, 2년 뒤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를 바라보고 하면은 한 달 지나서 야 네가 거기 뜬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뜨고 있잖아 사기꾼 하면서 안 불러주겠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얘기를 또 어느 정도는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들도 있는 거죠. 3년 뒤에 이거 뜰 건데요 라는 얘기 해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네. 결국에는 3년 뒤에 그게 그러기 한 달 전쯤에 그제서야 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쯤 가서 얘기를 또 해줘야지 야, 저 사람 정말 대박이다. 저 사람이 정말 잘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실제로 답답하겠죠. 실제로는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데 이 얘기들은 너무나 재미가 없고 와닿지도 않고 어, 너무나 실제적인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많이 그 겪게 되는 그런 게 큰 큰 목표를 해가지고
그래, 결심했어. 결심했어. 하고서 열심히 하자. 했는데 막상 그림 그리면은 열심히 안 해. 작심 30분이 되고 자괴감을 타고 세상에 대한 비난을 하다가 술 먹고 세상이 잘못됐어 하다가 정신 차리고 그래 결심했어. 뭐 이런 식의 경우들이 꽤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렸지만 입체적인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뭔가에 너무나 이렇게 큰 생각에 휩싸여 있거나 그러면은 실제적인 작업은 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 같은 거에 뭐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야, 그거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거야. 뭐 사업 아이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야, 옛날에 내가 그거 생각했던 건데.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내 인생을 바쳐야 되는 것도 있고 뭐 돈도 들 거고 아주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사업가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뤄낸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접근을 할 때 물론 큰 목표나 큰 개념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작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흥미를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세세한 것들. 네. 사실은 그거는 작가들이 아니면은 알기 어려운 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뭐 제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작가가 아니신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얘기를 나누곤 할 때 사실은 너무나 핀트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본인들은 작가들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핀트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그림 그릴 사람도 아닌데 제가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즐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또 뭐 그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약간 쟤는 왜 저렇게 대답하지 싶은 경우가 있는 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도 맞아요. 실제로 그 얘기도 맞거든요. 그게 다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분께서는 뭐 이게 다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것들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데 나중에 보면은 최승윤 내가 키웠다. 내가 조언해 준 거에 대해서 최승윤이 하더라.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한 99%는 저도 이미 옛날에 다 생각해 봤었던 거를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제 작업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에 대해서 많이 보시고 제 책도 보시고 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좀 많이 듣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다른 색도 써보시는 게 어때요? 라는 얘기를 가끔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은 어 제가 뭐 제 작품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부터 색을 다양하게 썼고 예, 지금도 다양하게 쓰고 있고 예, 그렇거든요. 근데 어 제가 이제 블로그나 그런 데 보면 한 99% 이렇게 나와요. 최승윤 작가가 원래 푸른색을 쓰다가 요즘엔 다양한 색을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단면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보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틀린 얘기도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제가 다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가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태계 이항 선생님 맞나요? 그런 거죠. 이제 머슴 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술품에 대해서 그 말도 맞고 그 말도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성인들 했을 때도 이쪽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도 맞고 이쪽 측면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그 얘기도 맞는데 나중에 이제 둘이 싸우는 거죠. 야, 이렇게 이랬다고 그랬는데 저랬다고 그랬는데 넌 진짜 스승님, 그러니까 스승님의 생각을 몰라.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은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은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데 또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것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뭐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어 그런 예수님께서 그거 했잖아요. 신전에서 막 높은 신전, 으리으리한 신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하면서 막 너무 싫어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 그거 읽었는데 뭐 그대로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큰 신전 막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은 거고 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뭐 이렇게 뭐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와전됐을 수도 있죠.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면 뭐 굉장히 많겠지만 아무튼 실제적으로는 어 제가 예술가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생각이나 재밌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실제 예술가들은 그거를 현실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자."라고 해서 그냥 가지야만 외치는 사람 같겠지만 어 디테일한 그거를 실제로 실현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디테일들이 있겠죠. 물론 그거를 실제로 하는 공학도들은 따로 있고 그 공학도들이 알고 있는 디테일과 또 일론 머스크가 알고 있는 디테일은 천지 차이로 차이가 나겠지만 아무튼 예술가들이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생각하는 디테일들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은 어 이렇게 쑥 훑어봤을 때 그 예술가의 일대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해석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술가고 작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생각들을 접하고 다양한 거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로 그림을 그렸을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디테일들은 무엇인지 특히 끈기가 없고 계속 작업을 하지 못하고 어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많은 부분은 그런 디테일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제가 옛날에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 너무 이렇게 입체적인 사고가 아니라 한 가지 생각에 이렇게 매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흥미가 좀 금방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봤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그거를 해낸다라는 거는 육체도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육체를 같이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인제 어 한 가지의 뭔가 그럴듯한 생각만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얘기가 하나로 묶여지는 얘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제가 최근에 한 생각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